네, 안녕하세요. 피타입니다. 어제 공청회인가? 그 내용이 기사가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주면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주총회 같은 거 좀 다녔었기 때문에 요런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왜 이슈가 되고 얘들이 일어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사를 초청한 부분 그 중에 한 분의 연자가 약간 이렇게 사회이사 제도 말고 자본조달시장이나 재무분석이나 상품시장, 정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경영권시장 등 다양한 지배구조 견제수단인 견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 스스로 혁신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는 이 무슨 그 짤이 생각나는 이 뭔 소리야? 그거 있잖아. 그 유명한 그 짤이 생각나는 참 이 이야기가 나와 있었는데 원래 제 블로그에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유튜브 채널에서는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기사가 한 2개 정도 나왔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다중대표 소송 등 상법 개정안이 이제 도입하면 대기업이 신사업을 발목 잡으면 SK바이오팜 같은 최근에 대박이 났죠. 주가가 대박이 났죠. 그 이야기하면서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이제 토론회를 했다고 해요. 여기를 보시면은 3% 룰이랑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이용하면 외국인 주주가 기업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긴 이사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면 좀 방어하기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투자 위축이 이게 약간 도약이 좀 있긴 한데, 아무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이 왜 이게 좀 심각한 이슈이긴 하거든요. 이게 좀 이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슈이긴 한데, 얘네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성토를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또 재미가 있을 테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신사업은 자회사를 하는데 다중대표 소송제가 되면 자회사 관련돼서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바이오팜 같이 이렇게 신약 개발하는 이런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송에 걸릴 무서움이 있어가지고 이런 기업이 나오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회사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요걸 타이틀로 뽑았는데 요거 좀 뭔 소리냐 싶긴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 그룹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가 상장돼 있고 자회사가 비상장이에요. 근데 자회사에만 일감을 몰아주거나 이상하게 뭘 해먹거나 이상한 그런 짓을 과거에, 지금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투명해졌지만 과거에 최근 10년 이내만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을 거로 의심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해 당사자인 주주가 그 부분에서 클레임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모회사의 주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묻기가 좀 애매해. 절차상으로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회사가 무슨 비리 같은 게 생겼는데 모회사의 주주가 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제도적으로 좀 애매하고 어려운 게 있었는데, 그거를 가능하도록 바꾸는 요런 부분이 있으면은 자회사가 뭘 하는 걸 이제 어렵지 않게, 자회사를 이렇게 키우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는 건데,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거는 너무 일부분만 본 거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딱 들어보면,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자회사의 대주주인 모회사의 주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기본적으로 당연한데,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단적인 예를 들면서 이렇게 자극적으로 코멘트하는 건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제도가 왜 이슈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설명한 걸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쭉 계속 더 볼게요. 그래서 이제 타이틀을 요걸 뽑았고, 이제 그 다음에 정경련 애관은 친기업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걸 알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보면 정부 여당의 상법 개정안이 지금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게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아무래도 친기업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다루지를 않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 제가 기회가 되면 조금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중대표 소송제가 있고 집중투표제 요런 게 있는데요. 요걸 도입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다중대표 소송제도 아마 있던 것도, 분명한 거는 집중투표제는 지금도 제도가 있기는 해요. 강제가 아니라서 그렇지. 지금도 집중투표제가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건 아니고 가능하긴 한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자투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총장에 가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도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도입을 하긴 했는데 도입 안 한, 의도적으로 이렇게 투표권 행사가 중요한 곳, 회사들이 좀 도입을 안 하는 경우도 좀 많긴 해요. 의무가 아닌 거죠. 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 여당의 상법 개정안이 기업 가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단언했다라고 했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저는 상법 개정은 기업 가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쩌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일단 넘어갈게요. 네. 박용진 의원이 최근에 이제 공청회 같은 걸 좀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 이런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공청회 같은 걸 제가 한번 갔던 적 있어요. 여의도에서 할 때, 국회에서 할 때 제가 한번 갔었던 적 있는데, 하여튼 요런 거에 좀 관심이 좀 많긴 한데요. 그 다음 인기 단축이랑 이제 집중투표제인데, 집중투표제는 무슨 말이냐면, 이사를 2명이 뽑으면 표가 2표가 있잖아요. 혹은 3명을 한꺼번에 뽑는 3표를 한꺼번에 한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3명을 이번에 교체한다라고 했을 때 3표가 생기면 한 명한테 3표를 몰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 권한이 좀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대주주 경영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의 그런 이사들 뿐만 아니라 좀 견제할 수 있는 소액주주의 권한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견제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집중투표제가 도입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됐냐면 상법 개정안에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관에서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하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이 집중투표제를 안 한다라는 그런 거 정관을 변경해가면서 안 한다는 걸 넣고 그랬어요. 몇 년 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거를 이번에 집중투표제를 의무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그런 정관에서 빼고 자시고 할 거 없이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의무화시키면, 물론 당연한 이야기죠. 정경련은 대주주 경영진의 이익을 대표하는 입장이니까 이걸 하면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되기 때문에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대놓고 까는데 그만큼 깔 만큼 나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약간 중화적인 이기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시차임기제는 이제 한꺼번에 여러 명이 하면서 투표권이 이제 몰표를 줄 수 있는 표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냥 당연한 이야기죠. 그거는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하는 거고, 일단은 제가 볼 때 이사임기 단축권은 저도 잘 몰랐지만 일단 집중투표제는 지금 이슈예요. 그러니까 집중투표제가 우리나라 상법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집중투표제랑 그 다음에 전자투표 요 두 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의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회사들은 잘 안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대주주의 전횡이 좀 심한 경우에는 그걸 좀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그런 회사들은 이런 거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본사가 지방 구석탱이에 이제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이런 데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근데 굳이 이제 안 옮기죠. 부산, 울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굳이 주총을, 서울 사무소도 있는데 굳이 주총을 그쪽에서 하는 그런 특징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요런 게 이제 소액주주의 한 표의 가치를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요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면 돼. 집중투표제 여기 설명이 돼 있죠? 제 설명을 들으셨으면 집중투표제라고 하는 거는 이사수에 비례해서 주주 의결권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득표수에 따라 이사를 선임한다. 이렇게 해서 찬성표가 집중되고 이제 이것도 또 단점만 지적했네. 국소수의 지지를 얻어도 선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이거는 되게 예외적인 상황이죠. 네, 되게 예외적인 상황인데 일단 소액주주가 원하는 사람의 표가 주실 경우에 그 사람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대주주가 50% 이상 지분이 있어도 이사회 50%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50% 넘는 지분을 갖고 있다고만 한다면 모든 이사를 다 현재 경영진 대주주의 입맛에 맞는 사람 다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 내부 견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리가 이제 커지고 하다가 나중에 밖에 터지고 검찰이 들어가고 이래야 이제 밝혀지는 일들이 생기고요. 회계 부정 같은 경우도 일어나고 그래서 검찰 조사 들어가고 이래야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거를 막으려면 이런 게 좀 사실 경우에 따라 필요하긴 해요. 이게 그래서 대주주 입장에서 싫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요 설명도 집중투표에 대한 설명도 약간 너무 이제 편협하게 좀 설명을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요거는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거고 중소기업 됐고요. 이건 되게 그 논리가 제가 볼 땐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 미생이나 이런 데 보면 감사가 하잖아요.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기업에서 비리나 이러한 것들을 제보가 됐거나 하면 감사하는 조직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이건 꼭 필요한 조직이에요. 이거 워렌 버핏도 자기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주회사니까 감사 조직을